kill the 12 star fairies. 독립문을 지나면 으스스한 바람이 뒷덜미를 간지린다. 차갑고 답답한 벽돌이 옥죄어 오는 곳,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가 떨어진 서대문 형무소이다. 1907년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본으로 이양되고 일본은 의병 탄압을 위해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 근대식 수감시설을 만들기로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서대문 형무소의 전신인 경성 감옥이다. 1908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 일본은 법과 규율로 조선을 다스린다고 천명했지만 그 법과 규율이라는 것은 지극히 일본에 맞추어진 것들이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에 반항하며 독립을 부르짖었던 이들이 주로 수용되고는 했다. 처음에는 500여 명을 수용하는 형무소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 광복 직전에는 3,000여 명에 이르는 이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는 다른 형무소와는 다르게 18세 미만의 조선 소녀수들도 수감 가능한 곳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 구금되어 순국하였다고 전해진다. 서대문 형무소 영역에 발을 들이기 전 독립공원을 둘러보면 곳곳에 자리한 여러 기념탑과 추모비가 보인다. 탑골공원에 있다가 1992년에 이곳으로 옮겨진 3.1 독립선언 기념탑도 볼 수 있다. 독립공원 한켠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랗게 세워진 탑도 있는데 높이 3m의 순국선열 추념탑이다.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을 추념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추념탑 뒤에는 독립투쟁을 상징하는 여러 부조가 조각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 형무소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가장 먼저 넓게 펼쳐진 망루와 담장이 보인다. 건립된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삭막하고 차가운 모습이다. 담장의 전체적인 높이는 4.5m이고 현재는 앞면 79m, 뒷면 208m만 남아있다. 원래는 빨갛게 칠해져 있었을 벽돌이 세월의 흐름에 바래져 있다. 그 모습이 더욱 옥삭하고 등골을 시리게 만들었다. 투옥자들을 감시하고 탈옥을 막기 위해 세워진 망루는 10m로 본래 6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2개만 남아있다. 담장과 망루 모두 본래 나무 기둥에 함석을 붙인 형태였지만 1923년 현재의 붉은 벽돌로 바꾸었다고 한다. 망루와 담장의 중앙에 위치한 정문을 지나면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과 함께 1920년대에 만들어진 듯한 여러 건물들이 등장한다. 전시관은 과거 감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형들이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세세하게 재현하고 있다. 상설 전시관 1층에는 경성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세워졌을 당시의 상황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스라이 쓰러져간 독립투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의병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민족저항실 1에는 1910년대까지의 처절했던 우리 근현대사를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다. 어떤 이들이 어떤 형태로 일제에 맞서 싸웠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상설 전시관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곳이 바로 민족저항실 2였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5,000여 명의 수형 기록표가 보관되어 있다. 사방의 벽에 붙어있는 수형 기록표에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이 이름과 함께 걸려 있다. 연령도 복장도 가지가지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부터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것 같은 어린 아이까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황금 같은 젊음을 조국의 광복에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볼 문제였다. 민족저항실 2 옆에는 민족저항실 3 전시관이 있다.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시관은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당시 상황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